어,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책가도에 펼쳐진 시문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그 내용의 대체적인 흐름은요. 우선 책가도의 주제는 책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차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조의 말씀입니다. 정조가 책가도를 뒤에 펼쳐놓고 이르시기를, 계속 나왔던 건데 이 부분에 주목들을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책 끝에 제목을 붙이기를, 내가 평소 좋아하는 경사자집 장자라고 했는데 여기 권단 제표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뭔가 그림에다가 그 지금 책의 내용을 표시를 했다는 그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사람들의 글에 대한 취상이, 그러니까 어떤 그 취향과 그들이 숭상하는 바가 나와 반대다. 요즘 사람들이 뭐 잘 아시는 그 정조의 정책이 여기 반영이 된 건데 이를 좀 바로잡을 수 있을까? 나의 뜻을 여기에 기탁한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을 책가도에 표현했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렇게 좋은 책거리들, 현재 보시는 것은 고궁박물관에 전하는 그림인데요. 라든지 또 이렇게 뭐 기존의 논문에서 정조가 펼쳤을 만한 책가도가 이 정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했던 그런 책가도에는 어떠한 책의 제목이나 책을 마크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여기에 얹혀져 있는 책이 무슨 책인지 상상을 통해서 아는 수밖에 없고, 아주 좋은 장정이어서 중국에서 수입된 고급 책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사실을 알아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고요. 여기 이렇게 책 제목도 다 텅텅 비어 있고요. 많은 책가도에는 이렇게 책이 펼쳐져 있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의 오늘 발표는 여기 왜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은가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대로 문제로 남겨두고 여기에 이렇게 무엇인가가 적혀져 있는 것을 위주로 그것을 살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적혀져 있는 글이 중국의 경전이거나 고전으로 여겨지던 중국의 명시문이 적혀져 있는 부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내용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한문이 계속 나와서 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진행해 볼게요. 이 일본 민회관에 있는 이 병풍에 보시면 이 그림에 밑에 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은 그 구런의 이소경에 나오는 글귀고, 이 부분은 구런이 이제 쫓겨나서, 이제 구런이 충신인데 쫓겨나서 결국 그 명나수에 빠져 죽게 되는데, 그 전에 자신이 참 억울하고 자신이 진정 하늘을 바라봐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그런 내용을, 근데 왕이 자신의 그런 충심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아주 그 절절한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또 그 삼성 리움에 있는 이 부분에 또 책이 펼쳐져 있는데요. 그 책을 이렇게 확대시켜서 보면 잘 보이시나요? 어떤 건 잘 안 보여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요. 지금 이 경우는 좀 섞여 있긴 하지만 대학의 문구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서삼경 중에 대학의 한 부분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역사박물관에 있는 이것은 1901년 그림으로 지금 보아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 경서에 해당하는 책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학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보이는 글자를 여기 앞부분만 제가 빼고 여기서부터는 그대로 다 옮겨져 있습니다. 큰 글자대로 보시면은 대학의 그 장구와 함께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책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대학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세 글자씩 돼 있죠. 이건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책인데, 지금 유학자, 필류초, 소학종 이렇게 이제 쭉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삼자경이라고 해서 송대 젖을된 책으로 조선 후기에 상당히 유행했던 그런 서적입니다. 여기 삼성리움의 이 부분에 보면 또 책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것은 아시는 분들은 쉽게 아시겠지만 주역 건계의 첫 번째 부분, 원형 리정으로 시작한 이 부분들이 사이사이 글자를 띄면서 이렇게 적혀져, 주역을 아는 사람은 척 보면 주역의 첫 장을 펼쳐놓은 것을 알 수 있게끔 적혀져 있습니다.
첫 부분 공자경에게로 시작하는 이 글은요. 제가 여기서 흐리게 된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이건 까만 글씨는 보이는 부분입니다. 조식에 공안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읽으면은 천약 불내주에서 이건 아주 유명한 200의 월화독 두 번째 그 시가 여기에 전문이 거의 정확하게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뒷부분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 글자가 두 자가 좀 다른데요. 이렇게 돼 있어 제동고 이렇게 보이시죠? 이것은 도연명 도자매 시 두 개를 이렇게 나누어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적어 놓아서 당시에는 이 도연명의 이 시를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딱 보면은 이제 알 수 있게끔 이루어져 있어요. 상당히 글은 이렇게 꼼꼼하게 잘 적어 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말하자면 이 한 폭의 그 펼쳐진 안에 조식과 이백과 도연명의 그 시들이 이렇게 깨알같이 섞여서 적혀 있는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열폭으로 된 것이고 여기 보시면은 뭐 시문이 엄청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제가 책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책만 중심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꽤 좋은 도판을 받았는데도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도 찾아보면은 이게 이제 중장통이 보이고 이태백이 보이고 춘향원 도리원서 또 중장통의 낙지론 이것은 정말 글자가 안 보이는데 글자 수를 맞춰서 보면은 되게 그 고문 진보 후집에 나오는 글이라고 미루어 봤을 적에 사마강의 동락원기가 아닐까. 이건 사실 그 원본을 보면 딱 볼 수 있는 건데요. 제가 그 원작을 못 봐서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고문 진보 후집에 나오는 아주 중요하고 그 재미있는 글들이 다 이제 정원에 대한 겁니다. 것들이 이렇게 쭉 적혀 있는 그런 페이지가 펼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그 200의 시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돌려서 보시면 200의 억지나라고 하는 시가 그대로 아주 좋은 필지로 적혀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역사박물관에 있는 이 도면에서는 많이 적혀져 있는데요. 다 읽지는 못하고 이 부분을 해독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책에 적혀 있는 것은 아주 유명한 게 첫 귀절이 보여서 천이 무타지 자연, 천이는 다름이 없고 오로지 자연이며 자연주에 또 다른 하늘이 없다라는 이렇게 시작하는 유명한 문구입니다. 소광절의 천의, 성리대전에도 나오고 격양집에도 나오는 그러한 식구입니다. 아마 초서로 적혀 있긴 하지만 상당히 잘 적혀져 있을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돌려서 읽어보면 여기서 글자를 보이는 글자를 찾아보면 이렇게 글자가 보이는데요. 이것은 마침 그 당나라 유명한 시여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기의 강행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북두성이 돌아가고 달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는데 배는 떠나고 밤은 이미 깊었구나라고 이제 그게 그 다듬이 소리가 들려서 마을이 멀지 않은 줄 알겠더라. 아주 유명한 그런 당나라 시가 있고요. 그 다음 부분도 보시면 뭐 한시를 좋아하시고 그 초서를 좀 쓰시고 그런 분들은 아주 재미있게 보실 수 있고 또 안 그러신 분들은 조금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조사한 걸 쭉 보여드릴게요. 아주 유명한 천산, 그러니까 이거 유종원의 강설, 우리 그 한강 독조도에 항상 그 배경의 시로 등장하는 그 유종원의 당시 강설시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가 나올 것 같아서 오랫동안 봤는데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은 만정, 도화, 행하우스 이건 많이 쓰이는 문구인데 여기 뭐 문안 나오는 것은 편집글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글자가 좀 다 보이고 있으면 이 책가도의 다른 거와 함께 좀 비밀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날짜가 적힌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이건 경기도 박물관에 있는 또 한 면인데요. 이 면을 보시면 임술지추 7월 김항에 이거 명월지의 시를 읊는다고 하는 이 소동파의 유명한 전벽부의 앞부분이 적혀져 있고요. 그 옆장으로 가서 보면은 보이시나요? 여기 그다음 풍경 근
이게 이제 5천 이렇게 됩니다. 방화, 그러니까는 그 구름과 뭐 바람이 이렇게 담담하고 가볍게 이제 그 오후가 되어가고 꽃과 버드나무를 이렇게 쫓아서 여기 이제 천은 이제 빠져 있는 괄자까지만 보이는데 그 앞내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이제 식구. 우리가 그 주자 선생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정호 선생 중에 정호 선생의 춘일우성이라는 유명한 시가 앞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대 북송대 학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또 간단히 이렇게 적혀 있는 조선 민화박물관에 있는 한복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아주 그 적벽부라는 것을 너무나 명시를 하면서 약간 좀 우습게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실지추에 객과 더불어 이제 배에 오르다는 그 부분이 적혀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 책가도 얼마 전에 그 경기도 박물관에서 전시했던 거기에 전시되었던 작품이어서 전 사실 여기서 이거 작품을 보면서 여기서 이 논문에 힌트를 얻었었던 작품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글이 적혀 있는데 참 잘 적혀 있어요. 이 내용은 주자의 무의도가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도가 십수라고 적혀 있고 앞에 서시가 적혀 있고요. 그 기일 첫 번째 일곡에서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 시냇가에 고깃배에 올랐더니 만정봉 그림자가 맑은 시내에 비쳤더라 하면서 그 무의도가의 그러니까 주자 선생의 시로 조선시대 학자들이 아주 좋아했던 그 그림으로 많이 그렸던 그 무의도가가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도파는 지금 현재 민속박물관에서 오늘 누구 오셨는데 그분 계시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민속박물관에 있는데요. 그 김호연 선생님 쓴 도록에 보면은 아주 흡사한 장면이 있어서 저는 처음에는 같은 거려니라고 보았어요. 근데 보니까 책 색깔도 좀 다르고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안에 보면 글씨가 좀 더 선명합니다. 이것은 같은 내용이에요. 무의도가 십수의 그 제기일에서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니까요. 이것을 보존 처리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그 박물관 측에서 좀 이렇게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살폈습니다. 같은 내용이고 이거 외에도 책이 또 펼쳐진 게 있는데 이 김호연 선생님 도록에는 또 한 면에는 책이 상당히 글자가 보여요. 알아볼 수는 없지만 근데 이 박물관에 지금 현재 소장되어 있는 거기에는 완전히 화해해서 글자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자. 중국 작품으로 마지막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는 약간 불탄 요 화면인데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것을 읽어보면은 이게 뭐 같습니까? 보시면은 홍랑 장생 막 열심히 이게 서상기에 아주 가장 재미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찾아서 서울대 중문과에 이제 서상기 연구하는 친구가 있어서 보내줬더니 서상기에서 밀당을 하는 가장 재미있는 장면이라고 하면서 지금 뭐 둘이 빼고 당기면서 연애하는 장면이 이렇게 옮겨져 있다고 아주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수알이 적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정조대왕이 봤으면은 깜짝 놀랐을 만한 그런 절대로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책가도 이렇게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그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 제가 이것을 구글에 클릭을 했더니 이게 잡혀요. 이게 클릭이 돼요. 이 책의 글자가 중국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자 홍랑이라 그래서 문을 했는데 홍랑이 있지 아니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 구글에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자랑 같이 이제 그 친구한테 보여줬었습니다. 이거는 김성탄 비평본, 그러니까 서상계 여러 가지 판본이 있는데 이제 어떤 판본인 것까지 알아볼 수 있게끔 정확하게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유행했던 그런 소설의 한 장면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신문이 적혀 있는 경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책이 펼쳐지고 밑에 편지 같은 게 삐죽이 나와 있는데 소상팔경시라는 게 이제 누가 봐도 딱 보이는데요. 이게 소상팔경시고 지금 8경이 다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꺼내 보면은 소상팔경시에서 원포기범에서 이게 시가 다 적혀 있는. 제가 이걸 다 보고 이렇게 옮긴 게 아니라 몇 글자를 찾아서 고전 번역 사이트에 구글에 돌려봤더니 결과 이것은 그 강희맹의 시입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포기범은 이렇게 원포기범의 시 내용이 다 옮겨져 있고 또 평사나가는 큰 글씨로 다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요거는 읽지 못했는데, 근데 동정추월은 또 다시 제목은 크게 하고 시의 내용은 작게 적어서 결과적으로는 시 8수를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줄여서 넣은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고요. 이거는 이 문집의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듯이 지금은 소상팔경 시가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그림에 대한 재화시가 적혀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편집글을 살펴보면은 이 편집글의 내용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글자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김기영이라고 하는 분의 식구가 이 안에 섞여 들어가 있어요. 여기 하나, 척거, 백운간. 그러니까 까마귀가 이렇게 백운사려 날아간다는 이런 귀절인데 이거는 이분의 식기고 이분은 그다지 유명한 분이 아니어서 이거는 그럼 이 책가도를 만든 집안하고 관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의 이 시인은 이분이 임진왜란 때 돌아가시고 그 후 집안이 영락해서 문집이 출간되지 않다가 그 8세손에 의해서 이분의 문집이 출간이 되어서 이분하고 이 책가도가 관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책가도 속에 이렇게 강희맹의 소상팔경시가 적혀 있고 그 밑에 그 편집글을 통해서 이제 그런 내용을 보십니다. 선대박물관에 있는 작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걸 보시면 문목공이라는 사람의 어떤 행장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품이 아마도 종룡에서 어떠했을 것이고 또 어떠한 평가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분이 적을 야단치고 아주 그 늠름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어떤 행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문목공이라는 분이 조선시대에 7분이나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칭찬을 한 사람은 여기서부터 이제 나와서 이 사람이 그 귀장각 대제이며 세자 손을 지냈던 연안 본관의 누구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여기에 따르면은 이 글을 쓰신 분은 그 이정보 귀장각 대제학이면 세자 손이었던 분이 이분입니다. 연안이 씨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글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문목공을 칭찬하는 글을 이분이 써뒀다는 걸 펼쳐놓아서 아마도 이 집안에서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우리나라 문집의 한 면을 펼쳐주면서 우리 조상을 칭찬하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뜻밖에도 이게 그 선불교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각국사의 말로 전하는 아마도 그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좀 익숙한 규절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불교에서 명상의 대상 글귀를 요즘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글귀입니다. 하지만 제가 찾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글자가 꽤 보이는데도 출전이 어딘지 찾지 못한 것, 글자가 꽤 보이는데도 출전을 찾지 못했습니다. 편집글, 지금 이거는 교서 같은 그런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 작품 제가 몇 달 전부터 삼성에 문의를 해서 이거 사진 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뭐 훈중 중이라고 합니다. 그거 끝나면 주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아무리 도판이 좋아도 글자가 안 보여서 제가 충분히 그 고찰 못했는데 중국 글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혹은 이렇게 그 책 제목만 적혀 있는 것들도 아주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 뭐 효경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글들만 찾아보면 책 제목 이렇게 많이 잡힙니다. 거의 다 중국 책이지만 그 중에는 우리나라 책으로 보이는 책들도 섞여 있고 참 중요한 어떤 규장각 책입니다. 펼쳐진 책의 의미는 무엇일까? 주로 안경 밑에 책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아서 읽는 중이다. 그래서 그 어떤 책을 바로 읽게끔 하는 어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치라고 보이고요. 거기에는 그 독서에 대한 기대와 혹은 후손이 읽어주기를 요구하는 요구, 마치 정조대왕이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도서를 갖고자 하는 소유의 욕망, 변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그냥
저차원의 욕망이 아니라 조금 차원이 높은 욕망일 수 있을 겁니다. 지식의 과시, 또 뭐 취향의 표현, 어떠한 책을 뭐 우리 소설도 봤으니까요. 그리고 개인적인 가문의 과시 등 또 다른 어떠한 요인들을 자료를 더 찾으면 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찾은 내용을 이상으로 알려드리는 것으로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잘 반영하고 또 사례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좋은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책과도란 장르는 정조에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조는 정부로 바뀐 중에도 책그림을 보면서 실제 책을 보는 것과 같은 대리만족의 기쁨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는 책과도에 그려진 책의 종류를 경사자질의 행성에 그림함으로써 문학에 대한 올바른 취향을 신료들에게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정조는 책과도를 문체 반정에 끼친 많은 효과적 도구로 제작하였던 것입니다. 책과도의 제작 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책과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책입니다. 하지만 책과도에 그려진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책과도에 그려진 책의 내용에 대해 고찰한 고현희 선생님의 이 논문을 통해 많은 것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논문 감사드립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여쭙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청합니다. 제 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가 강조한 경사자진 외의 다른 책이 그려진 책과도의 경우 특정 인물의 개인적 취향이 반영되어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각독사의 대세로 정해지는 글이 있는 책과도의 존재는 책과도에 그려진 책의 종류에 주문자의 취향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로 생각됩니다. 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책과도 가운데 후원자나 구매자가 명확히 밝혀진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예가 분석이 된다면 책과도에 그려진 책이 그려진 연유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발표자님께서 보여주신 책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작품은 모두 책거리 그림에 나타난 것입니다. 책가가 있는 책과도에는 책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책이 그려진 사례가 없는지요. 만일 책거리 그림에만 책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책이 등장한다면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에 따라서 그 책과도 도상의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자님께서 보여주신 작품들 가운데 책이 펼쳐져 있을 경우 그 위에 안경이 놓여있는 장면이 묘사된 경우가 많은데 안경이 그려질 때와 그려지지 않을 때의 책의 내용이나 주변 도상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합니다. 또한 책과도의 책 종류를 알 수 있는 그림과 책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그림이 제작된 시기에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동시에 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많은 책의 내용이 파악되는 책과도가 19세기 후반 이후에 제작되었다면 동시기 책의 유통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전반은 근대적 의미의 도서 유통 공간이 형성되고 성행하던 시기입니다. 서울 종로 일대에만 도서 유통 공간은 143곳에 달하였으며 도서 인쇄 출판 공사는 28곳에 이르렀습니다. 책과도가 주로 제작된 시점이 그 이전 시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았던 시기로 판단이 됩니다. 당시 책과도에 그려진 책이 당시에 유통된 책 종류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발표자님의 의견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궁금한 거 남았습니다.